뭐 시장이 아니라 거의 금은방 코너에 온 거 마냥 그 정도. 근데 한 가지 위안이 있다면 사과와 배가 너무 맛있다. 정말로 이제 뭐 안 오른 게 없었어요. 무, 배추, 사과, 고등어, 멸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배. 2월 첫째 주 거를 무슨 도매상처럼 이렇게 상인들의 따뜻함, 친절함 잘 돼 있기 때문에 토지공고 시장은 불친절한가 보다. 또 거기에 이제 기능성 호떡들은 이제 또 2,000원. 기능성도 있고요. 뭐 영덕에서 붕어빵을 하나에 6,000원짜리 하는 것도 있대요. 붕어빵에다가 물론 그냥 단순 붕어빵이 아니에요. 붕어빵에다가 아이스크림을 좀 기능성이네요. 기능성이네요. 기능성이네. 아니 그 기능성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개방소 FM 90.7MHz 까칠한 시선 이도영입니다. 오늘은 김용희 국민의힘 시의원, 김대영 더불어민주당 시의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되게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너무 잘 보냈습니다. 아까 잘 안 보내신 것 같은데 잘 보내셨습니까? 잘. 김대영 의원님, 되게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너무너무 잘 보내고 왔습니다. 고생 안 하셨어요? 고생 엄청 했죠. 이번 설 명절 다들 잘 보내셨다고 하는데요. 이번 물가 요즘 어떻게 보셨습니까?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뛰었고요. 사과 배 한 알이 5,000~6,000원인 세상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또 체감한 거는 깐밤, 흔히 생률이라고 말하는 깐밤 있죠. 그 깐밤을 제가 사러 가는데 한 봉지 한 500g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한 10,000원 하더라고요. 10,000원짜리를 딱 냈는데 거슴돈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랬는데 딱 가격표를 보니까 10,000원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많이 올랐다. 뭐 시장이 아니라 거의 금은방 코너에 온 거 그 정도로 굉장히 지금 어마어마하다. 근데 한 가지 위안이 있다면 사과와 배가 너무 맛있다. 이게 귀에서 맛있는 거지 그게 뭐 너무 달다. 진짜 달아요. 그래가지고 그 한 가지도 그거만 좀 위안이 좀 되지 않았나. 아마 이 공감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그럴까요? 이 김용희 의원님만 공감하실지 모르겠네요. 근데 워낙 귀하니까 저도 이번에 대형마트에 갔는데 배를 사오라고 그래가지고 배를 한두 알 사오려고 갔거든요. 배를 안 파는 거예요. 낱개로. 이 끼워 팔아가지고요. 사과랑 배랑 뭐 이렇게 뭐 다른 과일이랑 껴서 세트로 1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70,000원짜리를 할인해서 대폭 20,000원 할인해서 50,000원 정도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러니까 과일 하나가 5,000~6,000원씩 하는 거예요. 지금 작년 설 대비해서 정말로 이제 뭐 안 오른 게 없었어요. 무, 배추, 사과, 고등어, 멸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배, 밤 뭐 안 오른 게 없습니다. 굉장히 준비 철저히 해보셨는데 완전 지금 뭐 물가 가격표를 아예 통째 갖고 온 겁니까? 네네.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요? 네, 2월 첫째 주 거를 무슨 도매상처럼 이렇게 안 오른 게 없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지금 전반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고 이번에 차례상 차렸을 거 아니에요? 네. 한 어느 정도 줬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저것 해보면 저희는 조금 만두도 하다 보니 한 400,000원? 만두까지? 만두 소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부재료가 더 들어가겠죠. 400,000원 정도 들었던 것 같긴 해요. 조상님의 덕을 얼마나 많이 보시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좀 쉽지 않습니다. FM으로 잘 지냅니까? 저희도 이번에 한번 한 가지를 한번 사보자 밖에서. 근데 역시나 이 산 그 맛은 산 전에 그 맛은 직접 이게 붙여서 이렇게 그 자리에서 이렇게 먹는 그 어떤 그 맛이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그것도 맛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비교하면 너무 좀 차이가 난다. 상대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젊으신 의원님들인데 집에서 차례상 지내시는구나. 그만큼 효자라는 거겠죠. 그러면 저는 효자가 아니라는 1년에 2번 하는 건데 다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이거를 저희 집에서 들으면서 큰일 날 것 같은데 지금. 토진구 시장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또 상인이세요. 동료 주변 분들이 다 상인이시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다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안 온다는 거죠. 이게 코로나 이후로부터 많이 꺾였던 게 회복세가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라서 이 전통시장 민심도 그런데 약간 좀 뼈 아픈 소리를 하면 이 전통시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저 같은 정치인들이 와서 이제 인사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좀 더 미운털이 더 박혀요. 시장 상인들한테. 여태까지 안 오다가 꼭 이럴 때만 온다. 때마다 오느냐? 왜 꼭 너네는 정장에다 구두 입고 와가지고 그런 짓 하느냐라고 저희 어머니께서 한창 혼통을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정치인한테요? 아니면 아들한테요? 아들한테도 하시고. 이번에 인사 다니셨어요? 조금씩 했습니다. 이번에 뭐 명절쯤에서 재래시장 지역구 있습니까? 당연히 인사했죠. 옥년시장입니다. 송도 역전시장이라고. 옥년시장에서 저희도 이제 연수구의 대표적인 시장이기도 하고 중요한 게 이제 굉장히 상인들의 어떤 따뜻함 그리고 친절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토지공고 시장은 불친절한가 보다. 토지공고 시장도 불친절하지 상황이 않습니다. 그런 식이 되고 있어요. 토지공고 시장도 제가 예전에 겪어왔던 또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송도 역전시장은 지금 새로운 콘텐츠를 도입해야 될 시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좋은 아이디어를 넣어서 송도 역전시장이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제수용품 좀 사신 거예요? 많이 사진 않고요. 거기서 한
한 4만 원. 의원님 뭐 사셨어요? 저는 이제 전하고 이제 약과, 그리고 이제 떡볶이 그런 또 이제 분식. 4만 원치? 아니, 4만 원치라고 하면 떡볶이를 한 1만 원어치 샀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조금 샀나 보죠. 그냥 맛만 보셨나 보죠. 아니 그때 저기 다른 의원분들 같이 가가지고 나눠 먹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뱃돈 또 조카들한테 줄 수도 있고요. 이번 세뱃돈 물가 요즘 어땠습니까? 저는 세뱃돈을 좀 많이 이번에 또 많이 줬습니까? 네, 지출을 했습니다. 지쳤습니까? 네. 일가 지출이 많은 겁니까? 아니면 돈을 1인당 많이 준 겁니까? 아니, 초등학생 고학년 이상 되면 5만 원 이상을 또 줘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나가는 게 더 많다. 받아지는 것보다. 손해네요. 그렇죠. 그럼 애들은 자제분은 아들 어려가지고 얼마씩 받아요? 한 뭐 1만 원? 아니 2만 원? 좀 많이 받은 게 5만 원이고 이제 적게 받으면 이제 막내 같은 경우는 이제 1만 원. 네. 1만 원 받고 5만 원 이상 지출해야 되니까. 1만 원 받고 3만 원을 줬죠. 네. 아니. 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부모님께 조금씩 드렸습니다. 오히려 또 효도하셨네요. 그러니까 이거 더 많이 나가요 또 부모님이랑. 그렇죠. 저도 부모님한테 드렸습니다. 네, 저도 드렸습니다. 아니 그래서 여기서 빠지면 진짜 뭐 역적되는 분위기라서 서울 물가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실생활 체감 물가가 지금 상당히 높은데 어떻게 좀 낮춰봐야 될 것 같은데 인천시 차원에 뭐 대책 뭐 있을까요? 현재 인천시 차원에서 이제 뭐 무슨 뭐 설 물가 안정 뭐 대책 뭐 이런 종합 상황실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조금 더 눈여겨봤던 거는 우리 유종복 시장님께서 작년부터 계속 줄기차게 말씀하셨던 거는 민생안정특위라는 걸 만드셔서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것들을 좀 잘 진단하고 대비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생안정특위가 최근에 한 3회까지 회의가 열린 것 같아요. 그럼 여태 뭘 했냐? 라는 반문이 전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런 것들이 뭐 지방정부의 차원에서 한계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민생특위라는 또 거창한 또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저기 회의 수당 받으려고 만든 위원회가 아니냐라는 조금 우려감이 좀 들고 있긴 합니다. 저는 노력에 일단은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노력하고 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책을 위해서 그래도 시정부에서 어느 정도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고 중요한 거는 그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저 김대현님께서 또 회의 수당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은 또 직접적으로 정말로 물가 안정을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 회의를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또 무슨 회의 수당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자기는 뭐 전문가 의견을 다 얘기해주고 다 전해줬는데 우리가 수당 받으러 오는 줄 아냐. 그렇죠. 정책이라 온 거지. 그렇죠. 우리가 지금 방송을 최선을 다해 하듯이 그분들도 아마 똑같이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하고요. 중요한 거는 물가 안정 대책이라는 거는 지방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중앙 정부에서 어느 정도 또 힘써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다만 뭐 지방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뭐 실질적으로 유통 과정을 줄임으로써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소비자들한테 공급하는 단가를 낮추는 방법 그런 부분 정도나 혹은 이은카드나 대책뿐일 수밖에 없지. 뭐 어떤 뭐 물가를 안정하기 위해서 어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거나 이런 거는 말이 안 된다. 의원님들 길거리 간식 하면 뭐 주로 드시는 거라든지 생각나는 거 뭐 있으십니까? 뭐 국화빵? 국화빵? 계란빵? 붕어빵? 아니 붕어빵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붕플레이션 저도 처음 봤는데 붕플레이션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붕어빵 가격이 작년 대비 지금 한 2배 정도 오르면서요. 붕어빵과 인플레이션을 합성한 신조어라고 하는데요. 요즘 붕어빵 가격 얼마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의원님? 다양합니다. 아직까지도 굉장히 좀 싸게 파는 곳도 있어요. 그런 반면에 굉장히 또 비싼 곳 지역도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근데 하지만 중요한 거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비싸진 건 확실하다. 미추홀구는 우리 송도보다는 조금 저렴하지 않나 싶은데 일단은 대부분 뭐 아직까지 1,000원에 3개 파는 데도 있긴 한데 그런 데보다는 지금 제가 봤을 때 3개 2,000원 정도 3개 2,000원 정도 파는 데가 좀 평균적인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우리가 알고 있는 붕어빵보다는 좀 다르게 그 일본에도 원래 붕어빵이 있거든요. 일본의 붕어빵은 이제 타이야끼라고 해가지고 약간 쉽게 이해를 하시면 붕어 싸만코 같은 그런 크기의 붕어빵인데 그런 것도 이제 요즘에 우리 한국에서 팔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한 개에 뭐 1,000원, 2,000원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술 감독님 지역 부천에 사시는데요. 부천은 붕어빵 파는 데가 안 보인대요. 사 먹고 싶어도 붕어빵 파는 데가 없어서 붕어빵 장사를 구경을 못하는 정도라고 하는데요. 제가 그냥 체감했을 때 저 2배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오뎅 가격이 오뎅도 대부분 요즘에는 뭐 한 개 700원에서 1,000원까지 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제 대부분 더 안 먹는 거죠. 호떡 먹어봤어요. 호떡은 지금 1,000원인 데는 거의 없어요. 1,500원인 데 많고 비싸네. 예전이 1,000원이었죠.
예전에 저 1,000원에다 2개 먹은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너무 오래된 얘기. 너무 오래된 얘기고. 네, 그런가요? 지금 한 1,500원 정도 이렇게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이제 기능성 호떡들은 이제 또 2,000원. 기능성도 뭐죠? 발열레이 뭐 이런 이제 거예요? 뭐가 안에 이제 씨앗이 들어가 있던 씨앗이 들어있거나 뭔가 이 몸에 좋은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은 호떡을 먹으면 몸에 좋은 작용이 많은 게 있어요? 씨앗이죠. 견과류가 굉장히 몸에 좋잖아요. 견과류 들어가 있어요? 견과류보다 설탕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무슨 기능성이 견과류 지금 두 분은 지금 아직 모르고 있다는 거 기능성이라는 단어를 누가 붙이냐고요. 아니요. 견과류가 들어갔으니까 견과류에 기능이 있으니까 기능성이 되는 거죠. 왜 특수성 호떡이라고 하시죠? 호떡 먹고 건강해진단 말은 처음 들어보네요. 저 호떡 장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들을 기분이 어떻겠어요? 호떡 얘기를 여기까지만 하고요. 저 이 얘기도 들었는데 명동 있잖아요. 명동에서 붕어빵을 하나에 6,000원짜리 하는 것도 있대요. 붕어빵에다가 물론 그냥 단순 붕어빵이 아니에요. 붕어빵에다가 아이스크림을 좀 기능성이네요. 기능성이네. 아니 그 기능성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뭐 기능이 아니라면서요. 아니 여기 계속 하니까 기능성이 또 맞는 표현이기도 하고. 아이스크림이 무슨 기능이 있죠? 유지방이니까 좀 유산균. 살찌우는 기능. 살찌우는 기능. 살찌우는 기능. 이거 사실 이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아까 말한 뭐 특별한 기능성이면은 뭐 이해를 해요. 근데 기능성이 아닌데 그냥 비싸다는 거예요. 그런 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문제 있죠. 그거는 국가 이미지에도 굉장히 안 좋은 요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정말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장사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진짜로 그런 마음을 철회하셔야 된다. 네.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갖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붕어빵을 바꾸셔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그거는 브랜드의 차이라고 봐요. 브랜드 차이요? 왜냐면 붕어빵도 고급화할 수 있고 저는 왜냐면 어디 정상회담이나 이럴 때도 김밥이 나와가지고 고급화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거를 어떻게 브랜딩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거기에 대한 퀄리티도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맞게 또 그 외국인 상대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외국인 상대들이 봤을 때 처음에 이게 너무 싸면 또 약간 이 정크푸드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외국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좋은 브랜딩화 하려면 그에 따른 가격도 저는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되지만 이게 이제 그게 너무 거품이 많이 껴가지고 내구수 시장이라든지 정말 우리의 별거 아닌 간식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저희가 어느 정도 제지를 해야 된다. 붕어빵 먹기가 쉽지도 않은데요. 이렇게 근데 붕어빵이 비싼 이유가 이게 노점 상인분들도 입장이 뭐 난처하다고 합니다. 이게 비싸게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라 가격이 그만큼 올라서 그렇다 안 오르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올릴 수밖에 없는 거다. 사실 그것도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붕어빵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다른 장사에 비해서는 이 비교적 상대적으로 이게 투자 자본이랄까 이게 좀 되게 낮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한철 장사하기 편한 장사였는데 이게 한철 장사할 정도로 간단한 투자 자본이 아니라 더 많이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죠. 인천시에서 뭔가 좀 나서서 아니면 뭐 해야 되거나 그런 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대책에 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이라든지 뭐 있을까요? 이거? 뭐 이응카드를 이용한 어떤 물가 안정이 대책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붕어빵은 근데 이응카드로 하는 데가 없을 것 같은데 거기 결제가 그러니까 이제 붕어빵은 계속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 붕어빵이 그렇고요. 물가 안정 대책. 저는 일단은 다양한 어떤 인천 이응카드 관련해서도 일단은 어떻게 보면 이게 코로나 시대 활성화됐던 정책 중에 하나인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거를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게 그냥 인천시의 어떤 복지 예산으로 100% 하는 것보다도 노력에 의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저도 이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다양하게 좀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좀 이제 시정부와 좀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반영을 시킨 다음에 우리 시민들에게 모두 돌아갈 수 있게 그래서 어느 정도 물가 안정에 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 생각하시기에 인천 유정복 시정부가 조금 더 이런 점에 좀 방점을 두고 이런 식에서 좀 물가 안정 대책 그렇게 해 나갔으면 뭐 좋겠다라고 한번 제언을 한 말씀 해주신다면 뭐 어떤 말씀을 해줄 수 있으실까요? 일단 민생이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봤을 때 큰 어떤 SOC 사업이라든지 굵직굵직한 대규모 공사에서는 바로바로 이게 그 민생 안정이라든지 이런 물가 안정은 잡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디테일한 부분에서 정말 작은 것이라도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이 좀 오히려 확실하게 효과가 난다라는 것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인천 이음카드
캐시백 10%였던 거였거든요. 가용 범위 내에 살 수 있는 것들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오늘 전적 인천 시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김용희 국민의힘 인천시의원, 김대영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의원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현재 시간